자, 돈이 쏟아집니다. 돈이 쏟아진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등 서울 주요 권역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요, 한 달에 거의 1억, 2억씩 올랐습니다. 자고 나면 억억합니다. 미국 주식도 거품이다 하면서 계속 오릅니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거침없이 오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묻지마 매집 수준입니다. 돈이 쏟아진다는 것은 돈 가치가 푹푹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은 당연히 부동산,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금융 투자라도 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 이상으로 돈을 불려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놓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금융 투자든 상관없이 앞으로의 모든 투자는 돈을 불리기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뚝뚝 떨어지는 돈 가치를 지키는 수단이다. 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 여윳돈을 그냥 은행에만 가만히 모셔놓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3%도 안 되죠. 은행 금리입니다. 자, 그 같은 은행 금리 수준으로는 앞으로 돈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실질 가치를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쏟아지는 시대에서는 가장 안전하지만 확실하게 까먹는 상품이, 죄송하지만 은행 예적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지, 왜 그런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돈이 쏟아집니다. 돈이 쏟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자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죠.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물론 속도는 당초 기대와는 더딥니다. 그러나 결국 방향성이죠. 금리 인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도 무조건 돈을 풀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이 그대로라면 적자입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 수입은 많아지는데 나가는 돈이 그 이상이면 또한 적자죠. 최근 3년 동안에,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한국의 재정을 보면 들어오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데 지출이 늘어나서 재정이 불안정했던 것이 아니라 수입, 즉 국가 세입이죠. 들어오는 돈을 줄였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 했으니까 그 결과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재정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의 46% 정도에 이르렀다 해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곳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균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자, 특히 지난 정부 기간이었던 지난 3월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따르면요, 기재부는 올해 국세 감면율, 자,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 기업이나 개인에게 깎아주는 비율, 감면해주는 비율을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 3년 동안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 계속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수입을 계속 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돈을, 특히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경기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때문에 지금 당장 정세카드 세금을 더 내자, 이 정세카드는 꺼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 당장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자영업자 연체자들이 많죠. 이들을 위한 배드뱅크를 지원하는데도 수십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정부 곳간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국채, 즉 정부 빚을 발행해서 메꿔야 합니다. 어쨌거나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한국은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아파트와 같은 실물자산 가격 상승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면서 통화 회전율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돈이 쏟아질까? 가상화폐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나 유로화, 엔화, 심지어 우리 한국의 원화 등 각국 정부의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가졌다는 것은 1달러를 가졌다, 그것하고 같은 가치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가상화폐들처럼 변동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법정 통화처럼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데, 문제는 은행을 끼지 않고 수수료도 없이 몇 분 만에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그리고 이후 공약집에서 보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누구를 임명했냐 하면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참고로 김 실장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블록체인 투자회사에서 활동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가 아닙니다. 즉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 화폐와 연동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할수록 돈 가치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 금액만 무려 28조 달러, 원화로 따지면 약 3경 6,4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스터카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비자카드 유명하죠.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를 합친 연간 거래액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정부 어지랑 상관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이 크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이 소위 달러 패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따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돈이 많으면 서울하고도 강남 상구, 여의도, 용산 등과 같은 핵심 지역 아파트를 노려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돈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내 집 장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 안타깝지만 어중간한 돈일수록 매수하기에 좋은 매물도 상당히 어중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입지와 매수 가격 등을 잘 선택해야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금에도 관심 가질 만합니다. 물론 금값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은
전통적으로 돈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용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최근 1, 2년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구체적으로는 달러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 차원에서 과매집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형편을 토대로 자산의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자산, 즉 개별 주식 종목이나 주식형 ETF,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국가,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까지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에 몰빵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및 달러 패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투자 시장에서 미국 외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란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제일 오른쪽이 올해 초입니다. 올 초에 많이 빠져나갔죠. 그 가운데에서 상당한 금액이 유로화, 유럽 투자자들의 자금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돈을 빼서 유럽에 투자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좋지 않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은 더 엉망입니다. 심지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0%로 전망하는 경제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죠.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인 지배, 지금 시진핑이잖아요. 또한 이 시진핑이 몇 년 전에 공동부유 정책, 다 같이 잘 사는 정책, 말은 굉장히 장밋빛 좋죠. 자, 그러면서 특히 IT, 우리가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IT 기업들을 많이 죽였죠. 때문에 IT 기업들의 투자나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그 결과 중국 전체적인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채도 이상하거든요. 한때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엄청났죠. 그래서 당장 중국 경제가 망한다 이랬는데 지금 중국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 부동산 부채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지방정부 부채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 이 공산당은 지방정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 오히려 물밑에 깔아앉아 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사라진다? 아니죠.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부채 문제는, 자, 부동산은 중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즉 시한폭탄이 계속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진핑 지금 3년임이죠. 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같은 보조금 문제도 전 세계의 공공의 적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세계 넘버1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보조금으로 경영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처럼 엄청난 보조금의 수혜를 받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중국이죠. 자, 그래서 저는 중국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닥 투자의 매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장기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경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치명적이죠. 그리고 한국의 산업들은 중국에 계속 빼앗기고 있는 국면입니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오르고 있죠. 일종의 이벤트성 상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식은 주주 환원 정책이 과시화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그 다음에 경제 체질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담보를 쏙 빼먹고 사라질 공산도 있다. 자칫하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뒷북치고 망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여전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보다는 맛은 살짝 같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하십시오. 동시에 기회가 여전하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국채와 맞물린 달러 패권입니다. 이미 미국은 가상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와 맞물린 달러 패권의 위축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안전자산 가운데 국채를 대체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연 4%, 5%거든요.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으면 달러와 연동됩니다. 당연히 달러와 연동시켜야 되니까 발행하는 것만큼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많아질수록 국채 매수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들이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요,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테더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무려 1283억 달러, 약 177조 원 정도 보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달러 보유량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은 125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테더와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미국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미국 국채 보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채 수요가 늘면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신규 발행할 국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오르겠죠. 자, 이것은 국가부채 감축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맞물리죠.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배경이 아닌가 해석합니다. 자,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 경우 미국 달러에 패킹되는 테더와 서클의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이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미국 달러나 국채 실물을 준비금으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것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AI, 인공지능이라고 봅니다. 불과 1년, 2년 사이에 AI가 급부상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10배 이상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소버린 AI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AI, 고성능 AI 칩을, 반도체 칩을 몇백 개, 몇천 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누구 돈으로? 정부 돈으로. 이게 바로 소버린 AI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도 경쟁력이 필요하고, 갈수록 정보, 데이터 정보에 대한 보안 주권이 중요하죠. 그것도 국가, 정부 단위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확대됩니다. 그것에 발맞추어 가야 하겠죠. 자, 이 같은 소버린 AI는 미국, 중국, 한국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정부들, 중동, 인도 등등을 비롯해서 경제 그리고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다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돈 파는 가게를 통해서 AI 산업에 대한 국내외 개별 주식 종목과 ETF는 물론 소버린 AI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자주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기업들은 거의 전부 AI 관련 기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다소 밋밋한, 상대적으로 다소 밋밋해져 버린 ETF보다 미국의 대형 기술주 종목에 압축 투자하는 ETF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산업은요,
가상화폐 산업입니다. 아직도 워런 버핏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쓰레기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도 사실상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가상화폐인 리플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상화폐 산업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미국 국채와 맞물린 달러 패권의 정치적인 헤게모니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따라서 나 자신의 재정 형편을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가상화폐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ETF, 직접 투자보다는 ETF 형식의 간접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이 쏟아진다는 주제로 진짜 돈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돈 파는 가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계속 쏟아집니다. 돈 가치가 팍팍 떨어지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특히 노후, 갈수록 길어지는 노후에 나 자신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